안녕하십니까? 홍석기입니다. 제가 공고 전기과를 졸업하고 자동차 공장에서 3년 동안 기계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죠. 그렇게 한 사람이 우연히 인사과장이 됐습니다. 인사교육 노사관계 업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강의하고 공공단체에 강의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가끔가다 인사 채용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주장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을 때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천천히 뽑아라. 그러나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잘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Slow hire, fire fast. Hire slow, fire fast. 라고 늘 강조하죠. 자, 제가 아는 후배들이나 직장인들, 은퇴한 분들이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온 세상에 그 회사 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야, 그 회사 뽑아줘도 안 가고 싶다. 야, 그게 인사 담당자라는 게 어찌 태도가 그 모양이냐. 묻는 게 꼭 이상한 것만 질문해요. 엄마도 관계도 없고 어떤 능력과 관계없는 질문만 하고 자존심 상해서 뽑아줘도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도 깊은 질문이 없었다. 대충 이상한 질문만 하더라. 고루하고 딱딱한 질문을 묻고 보수적인 태도로 보이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뽑을 능력은 있나? 사람을 판단할 자세가 돼 있나? 라는 의심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줘도 안 간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저런 회사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면접입니다. 면접은 입사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입사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면접위원에게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자마자 아무렇게나 아무 질문이나 던져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질문, 고향이 어디냐,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냐, 어디 사냐, 이런 거는 면접 볼 때 물었어도 안 되지만 물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의 틀, Framework of Question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무 경력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쌓았고 어떻게 성과를 올렸는지, 설령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쌓았고 그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학력이나 학벌이나 적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직무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땄을 뿐 내용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류대학 나왔는데 뺀질거리고 공부하지 않아서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도 있고 천성에 게을러서 뺀질거리고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직무 관련 기술이나 적성이 맞게 지식이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교양과 적성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는다고 면접이 다 끝나서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면접 대기실로 돌아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화장실에 침 뱉는 걸 보고 뽑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주 소소한, 세밀한 한 부분에서 교양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런 것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아울러 태도와 품성도 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겼는데 품성이 삐딱하거나 태도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회사 기업 문화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교육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엇을 전공했고 성적이 몇 등이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경험과 지식과 어떤 기술 그리고 교양이라든가 태도를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면접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을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아울러 질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질문의 유형이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유형에 맞게 질문을 구성해서 연습을 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첫째,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우수한 건 알겠지만 정말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을 제대로 알고 왔는지, 저 사람이 이 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할 기술이나 능력은 있는지, 자격증은 있는데 그 자격증이 정말 실력이 있는 자격증인지 한번 보라는 거죠. 자격증이 수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다 쓸모없는 자격증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평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셀프 이밸류에이션.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부심이 있는가? 자긍심이 있는가? 자긍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만심이 있는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이며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견해를 묻습니다. 국가관, 사회관, 기업관, 기업을 보는 느낌, 직업관, 직업 철학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나 행동, 습관을 물어보되 그냥 겉으로 대답하는 것만 묻지 말고 한 번, 두 번 더 물어봐가지고 믿을 만한 답변, 신뢰할 만한 답변만 채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을 위한 질문이 있죠. 토익이 900점인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적이 뛰어난데도 책을 읽지 않고 내공이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25년 했는데도 일을 할 줄 모르고 쩔쩔매는 관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건대 질문을 한 번만 묻지 말고 한 번 물은 질문에 다시 한 번 물어서 신뢰가 갈 만한 내용만 채택을 하고 그 채택된 답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리딩 퀘스천, 유도형 질문입니다. 슬슬 사회적인 흐름을 또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정적으로 알려주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어떻게 일할 건지 하는 것을 리드해 나가면서 또 다른 가정형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압박 질문도 있습니다. 압박 질문에서 조심할 것이 어떤 성희롱이나 성적인 어떤 희롱이나 폭력 또는 상처 입을 만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압박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울러 복합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느 기업체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 70년 동안 엄청 빠르게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우리 회사의 발전이 있었다. 어떻게 나라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이 어떤 영향을 갖고 서로 상부상조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질문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자, 면접위원들은 이 각각 형태에 맞는 질문을 심도 있게 만들어서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은퇴자든 그들이 실망하지 않게 또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잘 질문을 만들고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면접위원들의 경청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빠지지 않는 게 경청이죠. 입사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진 면접위원은 딴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질문해놓고 왜 딴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눈으로, 얼굴로 모든 것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왜 경청이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죠. 첫째,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죠. physical area 또는 어떤 circumstance, 환경 이런 게 경청을 방해하거나 돕기도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조용한 사무실이나 조용한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죠. 지하철에서 할 얘기가 있고 호텔에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면접위원도 사실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뽑을 자격이 되나? 내가 판단한 것이 혹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부담도 있다는 거죠.
언어의 문제, 비언어적인 불편도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이 SNS를 많이 합니다. 카톡이나 블로그나 밴드나 또는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게 설명되지 않고 짧게 끊어집니다. 헐, 그래서, 아하, 쩔어 이렇게 하면서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길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묘사하는 방식이 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면접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의 속도가 있습니다. 나는 직장생활을 20년 한 인사부장이고 저 사람은 신입사원이다. 저 사람은 이번에 우리 회사 경력사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나는 이 바닥에 20년 있었고 저 사람 이제 겨우 5년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의 속도가 다르죠. 내가 다 알아. 네가 왜 그 말 하는지 하고 앞질러 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가짜 청취가 있습니다. 질문해놓고 딴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하고 손자가 얘기합니다. 듣고 있잖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난 다 알아. 3살, 4살 된 손자도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질문 던져놓고 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진심으로 당신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라는 느낌을 갖도록 질문을 잘하고 끝까지 경청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물었는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물었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아주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듣는 거죠. 면접 시간이 15분이지만 15분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입사 지원자들을 위한 예절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위원이나 면접관이 입사 지원자들이 신입사원이 됐든 경력사원이 됐든 임원이 됐든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끝까지 잘 진중하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 그것조차가 하나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재 선발과 채용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토마스 크레인이 쓴 코칭의 핵심, 그리고 리더십, 그 다음에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이런 책들을 번역하고 쓰기도 했죠. 정치의 기술도 번역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책을 쓰고 또 한 가지 소설을 한 권 썼습니다. 시간의 복수.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서 아마 이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나 시간의 복수가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잘 썼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나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본 강의 교환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조그만 칼럼도 쓰고 있고 또 많은 분들과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강사협회 고문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과 이런 강의를 주고받고 하면 아마 조금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